급하게 떨어지라고 외치는 다이바. 동방의 부족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았고 그의 등 뒤로 검은 마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뛰어올라 회의장 중심으로 떨어졌는데 그 정체는 어둠 그 자체, 그리고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는 죽음을 희롱하는 쾌락의 암살자, 바로 라크샤스였죠. 대부분 라크샤스의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 기괴한 현상에 놀라 온몸이 굳어 있었고 그가 괴물이라고 인식되기 전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죠. 시라트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라크샤스는 추방된 바키라카이자 지금은 비츠메의 사도, 자객이라는 것을. 혼란스러운 사람들. 쿠릴타이 회의 때 다이바에게 들었던 존재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말로만 들었던 사도라는 존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고 사도를 처음 봤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강력한 천적, 포식자라는 것을.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온몸이 공포에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크샤스는 지금 쿠릴타이 회의장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깨져있는 자신의 가면,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주변엔 쿠샨들이 잔뜩 있었고 팔코니아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라트가 자신을 노려보며 분노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혼란도 잠시,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들. 그는 그리피스의 뺨을 때린 사라진 예전의 메이단이었던 리케르트를 제거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비츠메의 그리피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기에 언젠가 자신이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었죠. あんたは美しい。いつかあんたの首を切り落として私のものにする。その時まであんたに傷はつけさせな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에게 이런저런 집착 있는 녀석들이 많았고 특히 매에겐 모두가 매료되어 충성을 바치는 건 본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충의를 벗어날 만큼 참을 수 없는 집착이 있었고 그건 언젠가 매를 죽이는 것이었죠. 하여 그때까지 그리피스가 상처를 입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그렇게 찾아간 라크샤스. 그는 인간을 얕잡아 봤기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리케르트는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존재를 이미 겪어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진 라크샤스는 램프로 인해 어둠 속에 숨지 못한 채 전투를 해야만 했고 기름을 채운 방수기에 온 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라크샤스의 진념을 막을 수 없었고 다이바의 소환수들조차 결국 그의 추적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리케르트에 닿는 순간 오히려 대포 사격에 치명상을 입어 자신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자신은 그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어째서 여기에 서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이 깊어질 때 아수라장이 된 주변엔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그의 귓가를 괴롭혔습니다. 라크샤스는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인간들의 비명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고 자신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찢어 일단 닥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여 짜증이 난 라크샤스는 주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타나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라크샤스의 무기는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그들은 회의전 병사나 하인으로 분장한 엘리트 병사이자 바키라카 일족의 암살자들이었습니다. 또 바키라카의 정점인 타바사들 또한 합류했었죠.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대제는 부축을 받으며 대피하고 시라트는 전투 준비를 하며 그에게 각오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다시 한번 들려오는 다이바의 외침. 라크샤스는 강력한 사도였고 마음대로 변환하는 일기당천이었기에 평범한 인간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도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기에 결코 수가 많다고 해서 방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라크샤스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복병을 숨겨둔 시라트에 대해 조금은 감탄하며 그 특유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사실 사도인 라크샤스의 상대로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건 시라트와 그의 부하 몇몇밖에 없었고
그렇게 금방 전투가 일어날 듯 서로가 노려보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갔는데, 그때 라크샤스는 여유롭게 웃으며 그의 주변으로 불길한 마의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푸시안 도시는 강력한 마의 기운으로 어둠에 휩싸이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크리포트, 영원히 사는 세계인 유계의 가장 어두운 숲, 매우 음침하고 불쾌한 환경 속 유계의 약한 존재 중 하나인 트롤이 살고 있는 곳과 푸시안 도시에서 어떠한 매개로 인해 통로가 열렸고 그 범인은 현재인 라크샤스로 보였습니다. 판타지아가 열리고 이미 세계는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러한 현세와 유계의 겹침으로 인해 수많은 피와 살의 매개로 예전에 슬렁이 강림했던 것처럼 강력한 고드핸드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私は自ら赴いた。すでに世界は重なり始めている。 도시 곳곳 바닥에 끓어오르는 피, 예전 가츠가 겪었던 이농 마을에 있었던 일처럼 유기와 현세가 겹치며 크리포트가 발생되었고 수많은 트롤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롤에 의한 일방적인 사륙이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쿠시안 주민들은 트롤의 모습을 처음 봤기에 그렇다 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모습에 어리둥절했고 무차별적으로 사냥당하기 시작하면서 온 도시가 점차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롤에겐 자비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살육과 굶주림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도시에 퍼져가는 심상치 않는 오드의 흐름, 크리포트를 느낀 파르네제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수도 전체에 전파되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사념이 사방에 퍼졌고 아직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스승님을 대신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죠. 하지만 도시 여기저기 출현되는 트롤의 수는 상당했고 파르네제 앞에서도 수많은 트롤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위험해질 때 때마침 세르피코가 나타나 예전 시드케에게 받았던 정령이 깃든 검으로 그녀에게 달려드는 트롤들을 손쉽게 제거하며 지켜주었습니다. 파르네제는 확신합니다. 분명 생김새는 다르지만 그것은 트롤이었습니다. 본래 유계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육체를 얻어 현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였고 자신이 예전에 트롤에게 끌려갔던 크리포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파르네즈와 세르피코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오드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다이바는 생각합니다. 사도는 충분히 강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라크샤스는 이미 사도의 힘을 아득히 초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토록 온갖 말을 현현시킬 힘, 분명 오롯이 그의 힘만으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도시 전역은 크리포트로 인해 트롤들에게 유린당하는 상태,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요종선 마녀들도, 리케르트도, 시드케가 있는 곳 또한 모두가 트롤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이바가 만든 요수들조차 이미 그의 통제에 벗어나 있었고 오히려 회의장 벽을 부수고 들어와 피와 구분 없이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팔코니아 때처럼 다시 한번 시라트와 라크샤스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라크샤스는 만족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자신의 집착은 도련님 시라트와의 전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시라트와 겨루며 이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면 됐다고. 그의 바람이었죠. 낮에는 본래의 힘을 발휘 못했던 라크샤스. 과연 그들의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감옥 안에 누워있는 가츠. 이제 어쩌면 그의 부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농 마을 때처럼 그의 화려한 복귀를 기대합니다. 가츠야, 이제 그만 좀 누워있자. 이러다 1년 넘겠어. 지금까지 돋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